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9년에는 그렇게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보시면 이 부분이 2019년 1월부터인데 2019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계속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019년 9월, 10월에 들어서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한 30만 원 정도 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최근에는 80만 원, 70만 원 후반대까지 빠르게 거의 뭐 2.5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019년 9월 이때부터 외국인 순매수 지분이 확 늘어요. 보시면 이 회색 부분이 외국인 순매수, 이 분홍색 부분이 기관 순매수를 의미하는 건데, 외국인 순매수가 2019년 9월 기점으로 빠르게 늘고 그 이후에 기관 순매수도 같이 늘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현재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 두 가지를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좋은 이유는 크게 제가 네 가지로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후광 효과, 두 번째는 CMO 전성시대, 세 번째는 가동률 및 수주 잔고, 네 번째는 바이오시밀러라고 뽑아볼 수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후광 효과는 SK바이오팜을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MO 전성시대는 CDRO의 확장, 이게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동률 부분에서는 사공장 증설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바이오시밀러는 온트로잔트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광 효과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2019년도 헬스케어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헬스케어 지수가 38%, 일본은 31%, 유럽, 미국 글로벌적으로 한 21%의 상승률을 2019년도에 보여줬었는데, 이상하게도 인도는 마이너스 11%, 한국은 마이너스 15%로 세계 평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그 바이오 지수가 좀 싸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올 부담이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2020년 5월까지 헬스케어 지수를 살펴보면요. 한국이 20%로 제일 이제 상승폭이 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11%였던 인도가 플러스 18%로 한국과 인도가 20년 들어서는 헬스케어 지수 쪽, 그러니까 바이오 쪽 주가가 좀 많이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중국, 미국, 일본은 뭐 작년에도 좋았지만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2020년에 한국이 헬스케어 지수가 이렇게 좋았냐? 단순히 19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년에 좋았냐? 뭐 이것만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코로나 관련돼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현재 뭐 개발 신약 관련돼서 많은 투자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작년부터 그 문재인 정부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노출을 했었어요. R&D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했었고, 뭐 적극적인 기업 유치 등 이제 인프라 지원도 꾸준하게 하겠다.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뭐 적극적인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뭐 이런 것들 계속 그 정부 그 바이오 쪽에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들을 지금 꾸준하게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뭐 신기술 의료 현장 사용 촉진 등 뭐 여러 방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내 바이오헬스를 좀 키우려고 하는 의지를 뭐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글로벌 마켓 점유율이 한 1점 후반대 이거밖에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2022년에는 한 3%까지, 2030년에는 한 6%까지 우리나라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점점 늘어나갈 거라고 현재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SK바이오팜 관련된 이슈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SK바이오팜 관련해서도 한번 컨텐츠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SK바이오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제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그 그러니까 바이오 대여가 상장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 섹터가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 10일에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전체적인 헬스케어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대여라고 평가받기 충분한 회사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그랬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017년 상장이라든지 코룡 티슈진, 신라젠 같은 좀 큼직큼직한 상장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어쨌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과거 히스토리로 알 수 있어요. SK바이오팜이 7월 2일 날 상장을 했죠. 아무래도 SK바이오팜이 상장한 이후에 바이오 쪽의 전체적인 섹터의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런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SK바이오팜 말고도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상장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빅히트죠. 빅히트 상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빅히트 상장이 되면 뭐 JYP라든지 SM엔터라든지 YG엔터 주가가 좀 좋을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CMO 전성시대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보통 바이오 쪽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하는 회사냐?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글로벌 대표 바이오 CMO 회사입니다. CMO라는 것은 위탁 생산을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업체들이 본인들이 뛰어난 아이디어와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 신약 개발을 하면 뭐 FDA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야 될 거잖아요. 걔네들이 돈만 내고 아이디어만 내오면 우리가 중간에서 생산만 대신해 준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게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 비슷한 거죠. 리스크는 적고 리턴은 좀 많은 거죠. 돈은 걔네들이 대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간에 약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CMO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CMO에 이어서 CDO 위탁 개발, 그다음에 CRO 위탁 연구까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즉 옛날에는 너네가 돈만 아이디어만 내면 우리가 CMO 대신 생산해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돈만 내면 우리가 개발도 대신해 주고 생산도 대신해 주고 연구까지 대신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비즈니스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CMO가 좋으려면 사실 약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이슈를 보면 우리나라 기대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이게 이제 여자 평균 수명이고 파란색이 남자 평균 수명인데 평균적으로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세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전체적으로 2030년, 2050년까지 가면 평균 수명이 88세까지 늘어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 인구 비중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빈부 추이가 점점 늘어서 2020년에 현재 한 15%까지 증가한 상태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노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약이 많이 필요한 연령층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약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현재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어서 CMO가 현재 전망이 더 좋은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또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들어갔죠.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금도 대고 치료제, 백신 개발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은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 개발 붐이 불면 CMO 업체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바이오 벤처 창업 열풍이 굉장히 불었어요. 이 기사도 보시면 4년간 1,500곳이 생겼다고 할 만큼 현재 바이오 벤처 창업 열풍인데요. 뭐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한 8% 늘었고 4년간 1,500곳이 늘었고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어디에 맡기겠냐 이런 거죠. 바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CMO 업체한테 약을 위탁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FDA 승인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약이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FDA 승인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FDA 승인이 뭐 문턱을 낮춰줘가지고 승인 수가 2012년에 한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8년 한 60개 가까이 올라온 게 이게 뭐 승인이 어려웠었는데 쉬워진 게 아니라 워낙 신약 개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신약 승인되는 숫자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현재 약이 과거보다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 7년간 이제 그 신약 개발에 총 약 한 2조 원 가까이를 투자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정부 역시도 신약 개발에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보신 거를 토대로 글로벌 CMO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프로스트 앤 설리번 이게 그 의학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이제 시장 리서치 회사인데 아무래도 전망치가 CMO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뿐만 아니라 CDO나 CRO에서도 현재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시면은 CMO가 2018년 대비 2019년 늘었고 특히 CDO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없는 매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동률, 사공장 증설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별 캐파를 살펴보시면 캐파라고 하는 거는 생산량을 의미해요. 생산량이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액도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을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3공장이 제일 생산 능력이 커요. 18만 리터, 2공장이 15만 리터, 1공장이 3만 리터로 전체 합치면 한 36만 리터 정도 되는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3공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 시간이 한 3년 정도 가까이 걸렸어요. 그래서 2018년 10월부터 상업 생산이 개시됐으니까 실제로는 거의 2019년부터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글로벌 CMO 캐파를 살펴보면 글로벌로 보면은 한 130만 리터 정도를 현재 보고 있거든요. 점유율을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7%로 글로벌 1위 업체고요. 2위가 베잉저인겔하임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 업체입니다. 이게 한 30만 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 2위 업체. 3위가 스위스의 론자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 기타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독일의 BI, 스위스의 론자가 글로벌 1, 2, 3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트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3위 업체 론자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월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1위 업체, 론자가 글로벌 3위 업체다 보니까 뭐 이 주가가 뭐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냐?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그 CMO 시장 자체가 좀 좋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론자 역시도 계속 주가가 빠르게 오는 모습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은 2018년도에 완성이 됐고요. 세계 최대 규모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주가가 왜 2019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3공장이 생산이 들어갔는데 왜 그럼 2019년에는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회사 측에서는 2019년,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설비 증설이 2018년 10월에 완성이 됐는데 가동률은 사실 초반에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운영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시면은 3공장 가동률이 한 20%에 머물렀고 이게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효과가 났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일반 제조업이나 공장이 있는 회사를 판단할 때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수주 물량이 얼만큼 되냐,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이 얼만큼 되냐,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그 회사가 매출액이 좋으냐 안 좋으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할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 2, 3공장의 물량이라든지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 달에 3공장이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19년부터 겨우겨우 이제 가동률이 막 오르고 있는 차였는데, 올해 초 그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4공장 증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의아했었어요. 아니, 3공장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4공장 증설에 대한 시그널을 내는지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자아냈었거든요.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른 일반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2상, 3상 통과했을 때마다 주가가 뭐 빵빵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 증설이 매출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공장 증설이 사실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그래서 기사 보시면 삼성 3공장은 2018년에 완공돼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4공장 착공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4공장 증설이 필요한가?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런 뉴스가 터지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수주액이 벌써 1조 7천억, 거의 한 2조 가까이 되고요. 이 금액이 작년 매출의 2.5배예요. 이미 작년 매출에 훨씬 많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쭉쭉쭉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비어바이오 테크놀로지 4,400억 4월 9일날 수주를 땄고요. 이뮤노메딕스 한 2천억 정도 4월 달에 수주를 땄고, GSK 3천억 정도, 미국, 스위스, 유럽계 제약사 해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 이미 2조 원 가까운 1.7조 원에 달하는 수주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이거를 리터로 돌리면 1, 2, 3 공장 리터를 다 합쳐도 캐파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2020년 3월부터 4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때 시점 이후로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수주 물량 충분한 거 우리 같이 확인했었고, 가동률을 한번 보시면 2020년 예상 가동률이 1공장이 69%, 2공장이 이제 89%, 3공장이 31%로 아직까지 3공장 그 가동률은 현재 낮은 상태인데, 수주 물량이 아까 많은 걸 확인하고 계속 공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2020년, 22년 정도 평균 가동률이 82%, 80% 정도가 넘으면 일단은 거의 최대 가동률 내지는 최대 이익 구간이라고 보통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22년 정도에는 이미 가동률이 80%까지 완벽하게 올라오고, 그때 당시엔 또
사공장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망치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년 예상 공장 가동률이 69%, 89%, 현재 3공장은 31%인데 뭐 빠르게 안정될 수밖에 없다. 수주 물량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1위 CMO 업체이다. 그리고 뭐 이미 뭐 수주 물량이 작년 매출의 2.5배를 넘어섰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2022년에는 80% 무난하게 달성 가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거도 부족해서 4공장을 현재 증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 이제 마지막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얘기였었고요. 그 셀트리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예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회사고, 바이오 시밀러는 뭐냐면 그 신약 같은 것들 개발하고 나면 보통 그 개발하는 업체가 신약 개발 특허를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허가 끝날 때쯤 그 비슷한 그 복제약을 만드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그 역량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17년 글로벌 10대, 그러니까 그 전 세계 가장 매출액이 좋았던 10개 의약품인데요. 삼성바이오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4위, 2017년 4위 허셉틴이에요. 허셉틴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유럽은 특허가 만료됐고 19년 바로 작년에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 바이오 시밀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온투로잔트,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셀테리온의 허주마, 암젠의 칸진티, 화이자의 트라지메라, 밀란의 오브기리까지 5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다. 근데 많은 업체가 경쟁하고 있어서 오리지널 허셉틴 점유율을 상회하는 제품은 없지만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그 허셉틴, 오리지널 허셉틴이죠. 허셉틴의 점유율이 50%에서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 외 기타 바이오시밀러 마켓쉐어가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허셉틴 유럽 매출이 계속 쭉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빠지는 만큼은 바이오시밀러, 뭐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온트로잔트와 같은 그 바이오시밀러의 매출액이 당연히 이 부분 증가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죠. 단순히 매출액뿐만 아니라 그 처방 금액이나 처방 마켓시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예를 들면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간에 좀 뻥튀기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바이오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판단했을 때 단순히 매출액으로만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이 처방 금액이나 처방 MS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 보셨던 것처럼 허셉틴 같은 경우에는 처방 금액 추이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마켓시어도 떨어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허셉틴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만 하는 게 아니라 8위 엔브렐, 그 다음에 6위 레미케이드, 그 다음에 1위 휴미라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특허가 만료됐었고 미국은 2023년에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에요. 8위 엔브렐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는 이미 만료가 됐었고 미국은 조금 더 있어야 되죠. 2028년.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엠브렐 바이오시밀러 유럽 출시를 시작으로 휴미라, 엠브렐,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모두 출시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보셨던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 온트로잔트까지 더해지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 경쟁력을 입증하고 유의미한 실적 창출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온트로잔트의 매출액은 얼마큼 기대할 수 있냐? 바로 1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온트로잔트만요. 그래서 레미케이드, 몬트로잔트, 뭐 엠블의 휴미라 다 합치면 이 매출액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도 제가 지난번 영상 이쪽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휴미라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휴미라는 저농도 휴미라여서 정말 이게 매출액의 큰 폭을 차지할 수 있을까는 저는 솔직히 좀 의심을 하긴 해요. 자세한 내용은 이 셀트리온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현재 지금 이렇게 급등한 상태인데 과연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기존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라면 더 갖고 계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CMO가 아까 우리가 계속 확인한 것처럼 전망이 좋을 거기 때문에 꾸준히 봐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막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조금 단기간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흥국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66만 원, 삼성증권에서는 60만 원, KTB 67만 원, 신한 63만 원, NH가 65만 원, 한국투자증권에서 63만 원, 유진에서 62만 원, 대신증권에서 64만 원을 예상을 해서 평균적으로 현재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적정 주가가 63만 원 정도예요. 근데 현재 주가가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81만 원, 지금은 좀 떨어졌죠. 아직 그래도 한 75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지금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년, 3년 장기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괜찮은 회사, 분명히 괜찮은 회사죠. 아까 우리가 계속 확인한 것처럼. 그래서 장기로 보신다면 투자하셔도 괜찮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단기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까지 본 이 4개의 이슈가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승한 이유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